자, 오늘은 나무 집게와 목장갑 두 가지 소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조형을 먼저 살펴보자면 나무 집게는 육면체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쪼개 들어가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목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 모양에 맞춰서 구조가 생기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는 손가락 구조들을 살펴보면 원기둥, 그런 두께들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갑은 아무것도 코팅되지 않은 면 부분과 빨간 페인트로 코팅이 된 부분,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 납작한 원기둥의 덩어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된다는 거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무 집게, 이 Y축을 기준으로 밝은 면의 앞쪽 화이트, 어두운 면의 앞쪽 블랙, 이 세 개가 만나서 강한 명암 대비와 선명도를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특징을 잡아서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두운 면에서 블랙은 항상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풀리는 거리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선에서 가까운 쪽과 그리고 꺾이는 모서리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준 후에 멀어지면서는 자연스럽게 명도채도가 흐려지는 쪽으로 처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목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이보리빛을 띠는 톤으로 먼저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질감은 생략하고 구조적인 덩어리만 조금 입혀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둥근 볼륨이 드러날 수 있게끔 원기둥에 가까운 양감으로 좀 처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페인트가 불규칙하게 묻어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울퉁불퉁한 느낌을 또 살려주면 좋겠죠? 요 작은 면적 안에서도 양감이 드러날 거예요. 빛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요 아래쪽 면적,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어둠이 더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어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어리지는 이 부분이 어둠이 한 톤 들어가기도 하지만 구조가 접히면서 그림자지는 쪽의 어둠이 더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강하게 잡아주면서 덩어리를 표현해 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의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실제 구성 안에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채색을 시작할 때 넓은 면적이면서 밝은 명도인 목장갑의 면직물 부분부터 채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먼저 그리드 방향에 맞게 톤을 올리고 그 방향대로 결을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반사광 톤은 보색 톤인 푸른 계열을 써서 미리 얹어줬고요. 그 다음 밝은 명도인 나무 집게의 옐로우 톤, 빛을 받는 면부터 나무 결 방향에 맞게 채색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무는 결이 명확한 소재다 보니까 그 결 방향에 맞게 붓질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밝음, 중간, 어둠에 대한 꺾인 면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톤의 차이를 확실하게 주고 있어요. 홈이 파인 구멍 같은 것도 눌러주고 뒤쪽은 마찬가지로 보색 반사광으로 조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림자도 같이 잡아버리고요. 작은 집게 같은 경우는 잡고 풀리는 거리감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면은 그냥 어둡게 다 눌러줬습니다. 덩어리가 어느 정도 잡혔다면 이제 미리 넣어놓은 결 방향에 맞게 나무의 쪼개짐, 옹이라던가 질감을 한 번씩 강조해줘야겠죠? 나무 질감 묘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모서리나 구조에 대한 것들이 좀 같이 잡혀나갈 수 있게끔 신경 써서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목장갑의 빨간 페인트 부분. 빨간색이기는 하지만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옆부분에는 조금 옐로우 베이스를 써서 좀 밝은 명도를 미리 찾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도 높은 레드 계열로 볼륨에 맞는 그리드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게끔 붓질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름진 것들도 같이 찾아주세요. 주름도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다 밀어버리는 것보다는 같이 찾아가면서 진행을 해주는 게 훨씬 나중에 완성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제일 뒤쪽에 멀어지는 손가락은 채도를 살짝 흐리게 빼줬어요. 그리고 오렌지 톤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근처에 있는 목장갑 질감, 결에 대한 텍스처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덩어리 먼저 면으로 잡아내고 그 다음에 결. 주름이 져있기 때문에 결의 흐름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꺾임 같은 거 잘 구조 맞춰가면서 표현을 올려줍니다. 손목 부분의 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파란색 칠한 김에 또 화면 안에서 같이 칠해줄 수 있는 부분들 색상을 얹어줍니다. 이런 얇은 소재인 실은 넓은 면적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 얹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덩어리와 러프한 질감이 올라갔으면 어둠으로 광개들을 끊어내주고 있습니다. 빛을 가장 못 받는 부분에는 블랙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구조 정확하게 물체와 물체가 맞붙는 부분들은 이제 그림자로 명확하게 떨어지게 될 거고요. 블랙을 진행하면서 어두운 면 안에서 더 앞쪽, 더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에 꺾인 점이라던가 갈라진 부분에서 더 어둡게 강조되는 부분들은 블랙으로 같이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실에 생기는 어둠도 러프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블랙 옆에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중간 톤으로 한 톤씩 얹어주면서 질감 처리를 같이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장갑에 생기는 볼륨에도 배 중간 톤을 한 번씩 얹어주면서 경계진 부분에는 또 질감으로. 그리고 실의 가닥가닥 결 표현이 올라갔으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은 실에 꼬아진 느낌도 같이 표현해보면 좋겠죠. 이것도 모든 손가락에서 다 동일하게 표현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돌출된 손가락 혹은 면적이 좀 크게 드러나는 손가락에서 좀 디테일들을 찾아주고 멀어지면서 혹은 크기가 작아지는 것들에서는 적당히 생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질감도 덩어리에 맞는 톤으로 표현이 돼야 해요. 어두운 베이스에는 조금 어두운 톤으로, 밝은 베이스에는 밝은 톤으로 묘사를 해야 그 올라가는 질감도 덩어리에 맞게 양감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빛을 받는 밝은 면에는 너무 어두운 톤, 막 블랙으로 묘사를 한다던가 과해질 수 있는 톤으로는 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나무 집게도 이제 중간 톤으로 그림자 풀어가면서 구조나 질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은은한 광택감을 위해 물붓으로 일부 면적 닦아주고 있고요. 사실 목장갑이나 나무집게 둘 다 매끈한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미 질감 표현이라던가 꺾임의 하이라이트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럴 때는 화이트의 비중이 이런 매끈한 요소보다는 조금 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강조라던가 광대 정리 위주로 쓰이게 될 거고요. 어두운 베이스에서 좀 얇은 선재가 지나갈 때 그걸 조금 강조해주는 용도, 그 정도로 이제 쓰여지면 되겠죠. 집게가 열리는 순간을 포착한 느낌대로 약간의 잔상 처리가 가미가 돼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색연필로 부족한 부분 마무리까지 하면 끝!